네, 안녕하세요. 한결에서 태산으로 분할한 태산 지점의 1팀 신일철 SM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소개 다 해주셔서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성현스님이랑 그 우수 업적자 식사를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성현스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최근에 그 내용들을 토대로 팀원들한테 교육을 했고 그 내용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거든요. 성현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리딩은 그냥 사업적으로 하면은 다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영업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봤을 때 그래도 사업의 방향성을 두고 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름이 신윤철이고요. 네, 94kg 아니고 94년생입니다. 네, 몸무게 좀 더 많이 나갑니다. 20년도 6월에 이제 FC로 위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면서 호텔 피트니스 쪽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 호텔 피트니스가 휴업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어요. 그래서 놀면 뭐하냐 해보자 해서 제 도입자인 태산 지점장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선배 그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철아 여의도로 와 해서 이제 해운빌딩에서 이제 CRS를 보고 이제 입과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태도가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놀면 뭐하냐 뭐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연수원에 갔을 때 다리 꼬고 듣다가 최영 지점장님한테 혼났어요. 그 뒤에 다리 꼬고 있으신 분 똑바로 앉으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이제 태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냐. 제가 코드가 나왔을 때 제 장점이 뭐냐면 시뮬레이션이에요. 저는 그래도 살아오면서 뭐든 열심히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든 열심히 하셨을 거고 근로자에서 어떤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영업을 도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 여기 왔어. 열심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까를 생각해봤을 때 결국 에즈 안에서 잘 되려면 내가 일단 SM이 돼야겠다. 그게 제 1차원 때 생각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죠? 네, 그때 만약 제가 뭐 일단 해보지 뭐 이런 마인드였으면 아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뭐가 목표였다? SM. 네, SM이 목표였죠.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성을 두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을 하려면 첫 번째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영업이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영업을 해야겠죠. 영업을 안 하고 내가 채용을 해서 바로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여기 코드 안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후보생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재훈님. 네. 재훈님한테 제 조직 60명 다 드릴게요. 리딩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해봐야 뭔가를 교육해 줄 수도 있고 공감을 해줄 수도 있고 리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M 돼야 돼.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영업부터. 근데 제가 진짜 운이 좋았어요. 전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왔는데 혹시 20년도 때 여기 계셨던 분 예지? 20년도 썸머가 어디였죠? 네,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제가 20년도 6월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썸머를 달성하면 프랑스 파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금리가 당기죠? 지금 약간 설레시는 표정인데 네,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촌놈이었습니다. 근데 들어왔더니 어차피 나 SM 되려면 영업해야 되는데 어차피 SM 되려면 썸머 해야 되는데 프랑스 파리를 보내주겠대. 했죠. 일단 했습니다. 영업을 3W도 해야 되고 뭐 썸머, 윈터, 컨벤션. 제가 들어왔을 때 27살이었는데 잘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첫 달 월급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3건 계약했어요. 3건. 암소고 2건, 마음 든든 유니버셜 1건. 네, 고맙게도 친한 친구가 야, 안보험이나 하나 해줘라. 고맙다 친구야. 10,000원 클로징. 그리고 아는 형한테 얘기했더니 야 뭐 저축 뭐 돈 모으고 이런 건 없냐? 그래서 그때 종신 이제 최저보증 3% 될 때여서 RP를 해가지고 제가 클로징을 했는데 첫 달 월급 어쨌든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부정을 느꼈을까요? 긍정을 느꼈을까요? 저는 초긍정을 얻었습니다. 왜?
2명 계약을 했는데 얼마를 벌었어요? 100만 원.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디 간다고요? 파리.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7월 달에. 근데 제가 7월 달에 건수를 다 끝냈어요. 근데 월납이 얼마였냐면 7월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건수를 끝냈는데 18건 건수를 끝내고 월납이 30이야. 어떤 계약 들어갔을까요? 네. 생보. 그래도 제 생선보가 30은 아니었습니다. 네. 생포로 30이었는데 다 그냥 암속옷 10,000원짜리. 야 승준아, 우리 나이 때 안 걸리면 5천 나오고 유사 안 걸리면 1,000만 원 나오고 입원하면 하루당 3만 원 나오고 용접되면 30만 원 나오는 보험인데 얼마인 줄 알아? 그럼 애들이 막 5만 원? 아니 10,000원밖에 안 해. 야 그럼 나 그거 할래. 이렇게 해서 클로징을 다 했어요. 20건을 했는데 월납이 30인 거야. 썸머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뭐는 할 줄 아는데 뭐를 못하는 거예요? 네, 건수는 제가 할 줄 아는 거죠. 활동량이나 건수는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월납, 볼륨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월납이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뭘 세일즈를 못했을까? 그쵸, 저축, 종신 세일즈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영업을 하는 데서 보장 RP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무슨 RP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저축.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각성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랑 같이 SM 생활하고 있는 인태현 SM이라고 있는데 저랑 거의 동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형이 조기 썸머를 했어요. 저는 건수 다 끝냈는데 월납 30이고 그때 암소고 환산율이 720%인가 60%인가? 그러니까 AMP가 200. 근데 그 형은 조기 썸머. 근데 그 형은 조기 썸머를 어떻게 했을까요? 왜 할 수 있었을까요? 그쵸, 저축이랑 종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각성을 합니다. 그래, 나 여기서 SM 돼야 돼. SM 되려면 썸머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뭘 못해? 이걸 못하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계속 RP 연습을 해요. 상품 분석을 하고 연금이랑 비교도 해보고 10년도 짜보고 15년도 짜보고 20년도 짜보고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 그렇죠,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영업을 할 때 RP 연습을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확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신감이 들 때까지는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복싱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복싱을 처음 갔어요. 원투를 쳐요. 막 잘한다는 느낌이 들까? 나 스스로? 막 어색하겠죠, 처음에 하면은. 근데 그걸 계속해, 원투를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달 정도 하면 무슨 생각 들까요? 이거 맞으면 좀 아프겠는데? 약간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안에서 RP를 열심히 하면은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바깥에 나갔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되던 게 제가 자신감을 갖고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하니까 이틀 동안 3명 RP를 해서 75, 25, 40 월납 140을 클로징을 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무슨 차이였을까요? 3일간의 연습 그리고 자신감. 그래서 제가 뭐 수월하게 썸머가 되진 않았어요. 마지막에 지금의 와이프인 그때 당시 여자친구한테 좀 부탁도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잘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우겨 넣기 식으로라도 해서 썸머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자, 썸머 달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3W. 네, 제가 썸머 동안에 영업을 하니까 3W가 한 8주 정도 돼 있더라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3W 지금 3W 하고 계신 분 25W 지금 진행 중이다. 몇 주세요? 20주. 지금 어떠세요, 마음이? 그쵸, 끊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인 거예요. 나 어차피 여기 와서 3W 25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8W까지 와버렸어. 나 이거 놓치기 싫어. 이거 놓치면 다시 2달? 다시 시작해야 돼.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시간을 잃는 거예요. 제가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제가 화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시간을 뺏겼다고 느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눈앞에서 지하철을 놓쳐서 그 다음 지하철을 15분을 기다려야 돼. 그럼 저는 막 혼자 짜증나 막 약간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3W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10주 15주를 했는데 중간에 끊기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진짜 어거지로 진짜 막 수준이 낮았던 FC였기 때문에 저는 막 그 다른 분들처럼 그 뭐랄까 우리 애들 기죽이는 교육 안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탭을 풀었고요.
저는 뭐 FC 3달 만에 1억을 모았고요.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저는 100만 원에서 시작을 했다. 썸머도 이렇게 우겨 넣기식으로 했고 그 우겨 넣기식으로 썸머를 하다 보니까 8W가 돼서 25W 간신히 이어갔던 FC였습니다. 근데 자 어쨌든 방향성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면은 영업 조금 하나 끊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사업을 위한 이 포도송이를 채워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썸머 했네. 3W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3W 25주를 끝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업을 하면서 지금 혹시 한 3차월 정도 되신 분 계신가요? 네. 처음에 솔직히 필드 나가서 영업할 때 좀 걱정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막상 고객들 만나면 어때요? 보험 상태가 막 너무 잘 돼 있어? 그렇죠. 엉망진창이잖아요. 전 그걸 느끼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막 보험 싫대. 야, 보험 얘기할 거면 꺼져.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도 뚫고 들어가서 RP 해보니까 하나생명이 17만 원 CI 보험 내고 있어. 야, 실비 10,000원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거기서 경험을 한 거죠. 아, 사람들 어차피 다 보험 있구나. 그리고 그거 다 잘못되어 있구나. 그냥 내가 그거 좋게 바꿔주면 되는구나. 저는 여기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 되게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저는 좋은 일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좀 쉬운 영업이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넷플릭스 보시는 분? 네. 얼마에 보세요? 넷플릭스? 10,000원. 제가 5,000원에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 보험 영업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 보세요? 디즈니 플러스도 보세요. 이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판매하는 건 어려운데 있는 거를 저렴하고 좋게 해주는 건 쉽다. 근데 우리 영업이 그런 거 아닌가? 있는 거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보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거기서 좋은 경험들을 하고 좋은 감정을 가져서 확신을 갖게 돼요. 아, 이거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영업 안에서 어쨌든 사업을 목표로 영업을 채워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자, 영업에서 어느 정도 채워졌어. 다음 단계는 뭔가요? 사업에 있어서. 그쵸? 채용이죠, 채용. 자, 제가 아까 영업을 잘 하려면 보장 RP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저축 RP와 중신 RP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용을 잘 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쵸, CIS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에즈 안에서는 이 세 개의 RP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업적인 RP는 다 마스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제가 24년 1월에 저희 팀 코드자가 9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6년 3월을 기준으로 코드자가 60명이 넘어갔거든요. 한 6배 정도 성장을 했죠, 2년 동안. 그럼 저는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리크루팅을 많이 했냐, 채용을 많이 했냐. 저는 그 전에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RP를 안 해. 근데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야, 너 보험 있냐? 야, 내가 좋게 해줄게. 야, 나 어차피 전보험사 다 하니까 내가 싸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계약을 받았어요. 그거 영업한 거예요? 안 한 거죠. RP를 해서 내가 고객한테 우리의 컨셉을 이해시키고 계약을 받고 소개를 받아야 영업을 하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뭐야? 그냥 얻어 걸린 거잖아요. 근데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야, 나 하는 일 진짜 좋은데 같이 할래? 돈 많이 버는데 같이 할래? 이게 RP야?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CIS RP가 돼야 된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희망을 주는 SM입니다. 저도 엉망진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채용할 때 CIS RP를 막 타다닥 풀어갖고 뽑았을까요? 저 첫 직도에 어떻게 뽑았을까요? 맞추시는 분께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얻어 걸렸을까요? 도입자님 조인업. 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입자랑 우가씨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호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승준입니다. 승준 많이 뵌 것 같아요. 얼굴에 저도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돌잔치에서도 본 것 같고, 네. 화랑지점 분들 저도 익숙해지고 있어요. 비행기에서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첫 번째 채용을 했던 거는 우가씨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보험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호텔에서 일할 때 트레이너 동료인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호텔이 셧다운이 됐다가 다시 오픈을 해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갔는데 연출아 너 뭐하고 지냈냐? 그래서 그냥 제가 저 그냥 뭐 노는 동안 할 거 없어가지고 보험 설계사 자격증 따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너 어디서 해? 저 LG요. 야 거기에 태환 오빠 있지 않아? 어떻게 아세요? 제 도입자였거든요. 누나 태환 오빠, 태환 오빠래. 태환이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너 같이 일했었어. 그러니까 그 누나가 태환 지점장님이랑 다른 호텔에서 같이 일을 했던 동료인 거예요. 각 나왔죠? 아 이거는 운명이다. 각이다. 그럼 셋이 한번 봐요. 너무 명분이 좋잖아. 그래서 셋이 만났어요. 근데 박태환 지점장님께서 벤츠를 타고 오십니다. 그랬더니 제 직도입이 오빠 벤츠 뭐야? 오빠 성공했어? 어떻게 된 거야? 왜냐면 같이 트레이너 하던 사람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이 사람은 에지에 들어와서 SM이 됐고 연봉이 막 1억 2억이 넘어가고 좋은 차를 타니까 당연히 일에 대한 흥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직도입을 뽑았어요. 20년도 12월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웃기다. 저 진짜 웃긴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직도입 어떻게 뽑았을까요? 저 지금 6년 동안 한 번도 돌방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책이었어요. 지점에서 그 연수원 입가를 시키면 호캉스를 보내주겠다. 최준석 지점장님께서. 제가 호캉스 가봤을까요? 안 가봤죠. 아니 연수원 입가만 시켜도 호캉스를 보내준다고? 이거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시책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던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아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CI에서 봤을까요? 아니죠. 제가 그랬어요. 야, 너가 PC방 야간 알바를 하면서 배울 게 뭐가 있냐? 영업에 도전을 해봐라. 영업을 하면 인생을 배울 수 있다. 사람을 배울 수 있다. 도전해라. 근데 갑자기 걔가 저 영업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 연수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연수원에 들어가서 21년도 1월에 두 번째 직도입이 생겨요. 근데 이 타이밍에 좋았던 게 제가 뭐가 또 뭘 경험을 했잖아. 이게 되네? 약간 우리가 영업 처음 했을 때 RP가 좀 어설펐는데도 내 전산 보고 계약을 해주신 고객님들 보면서 이게 되네? 소개가 나오네? 막 이런 자신감을 가진 것처럼 우가 씨랑 시책 때문에 직도입 두 명이 생기니까 나 뭔가 나한테 리크루팅 능력이 있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일단은 도입원이 없던 사람에서 도입원이 생겼잖아요. 자, 채용을 한 거죠. 그럼 채용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쵸, 교육을 해야죠. 제가 이때 겨우 6차원인데 제 RP가 완벽했을까요? 당연히 어설펐죠. 근데 이 제 첫 직도에 뽑은 사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교육을? SM님한테 요청을 하죠. 그때 당시 박태환 SM님, 지금의 지점장님, 태환 SM님, 그 화려이 누나 RPA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해. 정확합니다. 네가 해. 그 처음에는 좀 때리네. 약간 좀 이런 수준 낮은 그때 당시에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제 선배님이고 뭐랄까 은인이고 멘토인 선배님인데 어쨌든 저보고 하라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마인드인 게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와서 SM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쁜 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되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작정하고 저 새끼 안 되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막 이런 SM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냥 SM들이나 내 도입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교육하면 그 다음에 또 뭐 더해줘야 돼? 조인업도 나가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때 영업이 기하 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왜? 내 영업해, 내 RP해, 직도입 교육해, 조인업 나가 이러니까 매일 RP를 하게 되는 거예요. 1일 1RP. 솔직히 여기서 1일 1RP 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 말이 안 돼. 여러분들 그 명언 영상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 누구지?
요리사 이번에 1등 하신 분 누구죠? 최강록. 그 최강록 영상 보셨을걸요? 한 100번쯤 해보면 잘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같은 요리를 100번쯤 해보면 잘하지 않겠냐? 그 영상 보셨죠? 우리 예지인들이니까 명언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그거예요. 맨날 RP를 해. 교육하고 내 영업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더 커지는 거죠. 내 감정이, 내 업에 대한 확신이. 그러면서 제가 첫 달 급여 100만 원, 두 번째 달 200만 원, 세 번째 달 300만 원, 네 번째 달 5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200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썸머를 했는데 급여가 왜 이렇게 낮지? 그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종신 75짜리 받았고 40짜리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아니, 등급으로 받은 거예요. 안 알려주셨어요. 교육자. 그것도 잘 되는 이유가 있겠거니.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나눠서 받으면 좋지 뭐.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때 급여가 이랬었는데 자 도입원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한테 어쨌든 내가 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리크루팅을 했잖아요. 근데 데려왔는데 내가 막 베개인 피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거짓말쟁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했죠. 그리고 또 타이밍이 좋게 뭐였어요? 21년 1월? 윈터. 이거 포도송이 색칠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썸머 했으니까 그래 윈터도 하자. 어차피 애들한테도 보여줘야 되니까 하면서 700, 800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변했대. 윤철이가 요즘 여유가 있대.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달라졌어요. 저는 원래 스포츠학 전공이어서 맨날 제 동기들이라든지 친구들 만나면 맨날 웨이트 트레이닝 얘기하고 운동 생리학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가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직도입이 한 명이 추가가 돼요.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윤철아 너가 그 회사에 가더니 그런 돈적인 거랑 부동산적인 거를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회사에서 그런 것도 알려줘?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 회사에서 그런 거 알려줘. 저희 지점장님이 준석 지점장님이셨잖아요. 부동산 고수. 잘 모르시나? 네, 부동산 제야의 고수입니다. 예지의. 본부장님들도 인정하시는. 어쨌든 제가 준석 지점장님한테 부동산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막 소형 아파트 RP 그리고 막 부동산 재개발 갭 투자 막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알려준다 해서 들어와요. 제 세 번째 직도입이 지금 현재 SM입니다. 이주연 SM.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왔던 형이 제가 썸머 때 만났던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선순환으로 맞춰진다니까요. 그냥 내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방향성만 잘 잡고 가다 보면은 이 형 같은 경우는 제가 썸머 때 계약 받으려고 던지기로 했어요. 형.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트레이너 고객들을 많이 노렸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트레이너 출신이니까 접점을 잡아서 이제 얘기를 풀어갔는데 이 형이 우체국 보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 뭐 보여줘야 돼요? 네, 유사보험 딱 나오잖아. 부지급률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형 큰일 나셨어요. 우체국 보험만 있어요. 형 이거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RP를 해서. 근데 RP를 듣더니 이 형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윤철아 너 하는 일 되게 괜찮다. 그래서 제가 그때 CIS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 또 약간 그 순간의 어떤 모면으로 형 이거 되는 일이라니까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형 이거 회원들한테만 얘기해보세요. 회원님들 중에 막 어깨 아프다고 주사 치료받고 도수 치료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실비 청구해주면서 실비 10,000원이라고 원가 10,000원이라고 던져보세요. 된다니까요 이거. 한 명만 계약해도 100만 원 번다니까요. 그렇게 썸머 때 뭘 해놓은 거예요? 심어놓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쯤 오니까 열매를 맺더라고. 연락이 와. 윤철아 너 요즘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직도입이 몇 명이 됩니까? 4명. 12월, 1월, 2월, 3월 한 달에 한 명씩 제가 직도입 4명을 뽑아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끝났다. SM이다. 자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나이도 어렵고 막 27, 28 이럴 때니까 됐다 끝났다 이제 SM이다. 나 13차월에 SM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직도입 4명을 뽑고 리쿠 부정이 와요. 왜? 이거 4달 동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도입원 있으신 분? 도입원. 지금 도입원 나 신입 도입원이 있다. 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도입원이신가요?
네. 귀 좀 닫아주세요. 어떠세요? 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저는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아니 진짜 나는 이런 거야. 첫 번째 했던 그 우가씨 잡았던 누나 윤철아. 그러니까 제가 같은 호텔이었으니까 호텔에 있는 막 전 직장 동료들 던지를 제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누나가 이러는 거야. 걔 내가 계약할라 했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도입자인데. 뭔 소리야? 내 거야. 꺼져. 막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누나 고객으로 하자. 그럼 우리 조인업을 하자. 그 조인업을 틀었어요. 그 누나 이름이 미소라고 해볼게요. 미소 누나 그럼 우리 조인업 하자. 그래. 조인업을 잡았어요. 미소 누나가 안 와요. 미소 누나 없는 미소 누나 조인업. 자 그럼 그 고객이 저한테 RP를 들었잖아요. 누구한테 계약한다 그래요? 저한테 계약한다고 그러죠. 당사자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명은 저한테 들으셨지만 미소 누나한테 계약해 주세요. 이거 뭐예요? 수강계약, 경유계약이에요. 네, 저 그 해촉당해요. 그래서 그냥 고객의 말을 들었을 때도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미소 누나한테 얘기했어. 미소 누나 근데 그 나한테 RP 들으셔서 그런지 나한테 계약을 하시겠다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가 어떻게 얘기했길래 너한테 한다 그래? 너가 중간에 슈킹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막 인류애가 막 성실되지만 그래 그래도 나는 SM이 되려면 큰 그릇이 돼야 되니까 담아보자 이러면서 미안해 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 막 이거를 매달 겪었어요. 매달.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지금은 한 20명 넘는 대형팀을 운영하고 있는 주연 SM. 이게 저한테 가장 큰 부정이었습니다. 왜냐면 뽑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이제 스토리가 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대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얘가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실제로 보험 가입을 했어. 선배한테. 어디 다니는? 오렌지 라이프 다니는. 뭘로 가입했을까요? 변액, CI 이런 거 가입했다가 나중에 안 좋은 보험이라는 걸 알고 해지를 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27, 28인데 그때 당시 몇천 손해면 지금으로는 억 손해본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얼마나 보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겠어. 근데 저한테 RP 듣더니 야 윤철아 대박이다. 너 하는 일 진짜 좋은 일이다. 나 같이 할게. 이러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조인업을 미친 듯이 잡아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제가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야? 야 3개만 하자. 그 이상은 너가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인업을 진짜 막 한 10개를 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막 모바일 발송 이런 거 되잖아요. 솔직히 뭐랄까 설계가 안 돼 있어도 그냥 가는 길에 설계해서 그 자리에서 수정해서 클로징 되잖아. 요즘 세상에는. 근데 그때는 뭘로 해야 돼요? 종이 처리였어. 저는 에즈에서 가장 힘든 일은 프린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프린트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네. 그때도 너무 힘들어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얘 가입 제안서, 비포, 애프터 청해서 다 뽑아가고서는 막 클로징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첫 달에 나쁘지 않게 한 탭은 못 풀었지만 그 다음 1000AP 정도 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윤철아 근데 나 이제 결혼 준비해서 바빠갖고 출근을 좀 못할 것 같고 활동 공연도 좀 하기 싫네? 갑자기 참았던 미소 누나 없는 미소 누나 조인업에서 살짝 무너졌던 금이 갔던 내 마음이 여기서 무너졌어요. 안 해. 그 부장이 와서 제가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는 해야 돼? 포도송이는 칠해야 돼. 그래서 21년도에 컨벤션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보내고 있다 보니까 21년도에 먼저 연락이 와요. 이거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업을 열심히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쵸? 지금 S문면에 있는 자영업자잖아요. 셀프 인플로이. 그쵸? 네, 직업사 문면. 내가 나를 고용한 형태인 거잖아요. 내 사업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월에 한 1,000만 원씩 벌어. 그럼 여러분들의 가게가 뭐가 된 거예요? 맛집이 된 거죠. 네. 맛집이 됐어요. 자, 이거 에즈에 들어오면 사업병에 걸리잖아요. 이런 거 바로 하죠. 바로 또 이성현 쌤이 눈 마주쳐버렸네. 바로 부대찌개 먹으러 갔어. 둘이. 실합니다. 네, 2시간 전 얘기예요. 타임스퀘어에서 부대찌개 먹고 왔습니다. 부대찌개 딱 먹으면 야 윤철아 이거 여기 회전율 몇 바퀴 돌아갈까? 야 이거 2인분 팔면 얘네 얼마 남을까? 이거 바로 에즈 그 사업병 걸리잖아요. 그냥 가게 들어가 보면 얘네 얼마 남을지.
막 메모드에서 막 직원이 미친 듯이 커피를 뽑아내는 거 보면 얘네 한 시간에 얼마 남을까? 인건비 빼고 이러면 얼마?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맛집을 발견을 했어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가게 꽉 차 있어. 줄 막 1시간 웨이팅이야. 무슨 생각 들어요? 나도 이거 차려볼까? 이 사장 얼마 벌지? 여러분들의 가게가 맛집이 되면은 무슨 문의가 들어오냐면 가맹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의 5번째 직도일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 친구들을 교육하면서 영업력이 늘었고 그러면서 고객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키맨도 생겨서 영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리쿠는 안 하고 있었지만. 근데 제가 1,000만 원씩 벌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친구였어요. 제 계약자였거든요. 호텔에서 일할 때 호텔 인포메이션 보던 친구예요. 처음에 제가 보험 던지기 하니까 나 보험 얘기하면 간다? 막 이러면서 막 개거품을 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꺼져. 나도 너 같은 고객 만들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싸웠던 그런 친한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계약을 할 때도. 오빠 사실 나 고모한테 보험 가입해서 하나생명이 20 얼마 내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거 같아서 오빠가 정리 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만나서 RP를 했어요. 그래서 또 암소굿 현대어래도 이렇게 해갖고서 월납 한 8, 9만 원 정도로 클로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 싫다 그래 좋다 그래. 오빠 되게 좋은 일 한다. 오빠가 하는 일 나 되게 오해했네 미안해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RP를 하니까 제가 하는 일이 괜찮다라는 걸 얘가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뒤로 1년이 지나서 월에 1,000만 원씩 벌고 있다는 거를 풍문으로 들은 거죠.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나 오빠가 하는 일 할 수 있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넌 안 돼. 제 리쿠 선거질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멋있는 사람만 뽑고 싶었어요. 이상한 사람 뽑고 싶지 않았어. 그런 마음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넌 안 돼. 왜냐면 이 친구가 집이 전주예요. 근데 서울에 살아. 서울에 지인 있어 없어? 지금 여러분들 지인 없으면 뭐 하시면 돼요? DB 영업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땐 DB 영업도 없었어. 예지에서 DB 뭐 이런 거 얘기 꺼내면 수준 낮은 소리들을 대면 영업만 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얘가 전주 사람인데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 지인이 하나도 없고 저랑 같이 일했던 호텔에서는 제가 이미 계약을 다 받은 상황. 얘 가만 고객이 없잖아요. 그래서 넌 안 돼. 그랬더니 얘가 청개구리가 발동해버렸네. 오빠 왜 나 안 된다 그래? 나 그 일 할 거야. 아 진짜 너 안 돼.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CIS는 아니지만 어쨌든 진지하게 입사 문의를 하니까 그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했는데 내 얘기 듣고 감동해버렸네. 얘가 진심인 거야.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외동이고 아버지 지금 70이 넘으셨어. 근데 전라도에 사셔가지고 농사하면서 살아서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됐고 나는 내가 혼자 먹고 살아야 되거든. 부모님한테 받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나 지금 호텔에서 일하면서 200 버는데 오빠 나 월세 나가고 생활비 나가면 남는 돈이 없어. 사실 마이너스야. 지금 카드값도 나 버거워. 그래서 나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오빠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랬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진심이었구나. 미안하다. 네, 그런 진심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제가 리크루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요. 첫 달에 생각보다 잘했어요. 왜냐면 얘가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그 호텔이 망했거든요. 그 르메르디안 호텔이라고 옛날에 그 버닝썬 클럽이 있던 호텔입니다.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졌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호텔도 망했어요. 그래서 호텔이 망해서 호텔 회원님이 자기 회사에 사무직 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넘어온 상황이었는데 그 전 직장 동료들한테 가서 나 보험일 하는데 전보험사 다 하는데 노트북 켜서 나 이렇게 원가대로 해줄 수 있으니까 나처럼 짜줄게 이렇게 해서 계약을 받고 다닌 거예요. 자 그럼 이러면 계약은 나와요. 뭐가 안 나와요? 소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약 다 하고 소개가 끊긴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또 힘들어졌습니다. 안 되는가 보다 나도. 근데 기적처럼 22년도에 뭐가 생겼죠? 네, 봄에 플래너가 생겼죠. 근데 사실 DB 영업은 남자가 유리해요? 여자가 유리해요? 저 막 남녀 그런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막 젠더 이슈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승주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승주님 보험센터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보험이 얼마 내보세요? 바로 끊죠. 네. 근데 만약에 막 엄청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호텔 인포메이션에서 일하던 친구가 승준 고객님 맞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약간 심장박동수가 올라가면서 보험이요? 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 점검 받으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운명인가 보다. 만나시죠. 이렇게 하면서 DB 영업에 사실 유리하잖아요. 반대로 여성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영님. 제가 또 전화해요. 지영님, 보험센터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보험 점검 한번 받으시고 제가 집 앞으로 갈게요.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또 여자분이 전화해서 지영님 안녕하세요. 그 나이 때는 보험료 이 정도 내고 계신데 혹시 얼마? 이러면 듣잖아요. 그래서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1년 동안 봄에 DB 영업으로 1억을 넘게 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안에서 뭘 느꼈냐? 확신을 느낀 거예요. 어쨌든 되는 일이고. 근데 이 타이밍에 집 나갔던 주연이가 돌아와요. 인천아. 근데 왜냐면 이 친구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험에 진심이었던 친구인데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했던 거는 전 기다리는 걸 잘해요. 제가 좀 성격이 느긋합니다. 약간 방목형 관리자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막 야 너 수준난 새끼야 내가 너를 조작을 했는데 너가 결국 입맛 돼? 하면 나갔겠죠. 근데 제가 그때 입을 꼭 다물고 응 알았어 결혼 준비 잘해 이렇게 해서 결혼식 때 제가 축의금도 100만 원 내고 그랬더니 1년 뒤쯤에 돌아와서 윤철아 내가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너가 열심히 해줬는데 미안하다 나 다시 열심히 할게 이러면서 이 친구가 리크루팅을 하기 시작해요. 몇 명이에요? 이 친구가 직접 2명 뽑았어요. 저 포함해서 8명이 된 거죠. 뭐가 된 거죠? SM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아주 수준이 낮은 SM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한결지점도 조직 이탈이 있었어요. 저희가 한 100명 정도였는데 한 5, 60명이 나갔거든요. 저희 그때 여기 사옥 7층 썼었는데 여기가 나갔어. 이쪽이었는데 여기가 나갔어. 근데 전 좋았습니다. 그 새끼들 스타크래프트밖에 안 했거든. SM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매니저인 줄 알았는데 맨날 스타크래프트 막 키보드를 막 계속 두드려. 가서 보면은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어. 나가서 지금 배달해요. 결국 망해서 어쨌든 그래서 조직 이탈 때문에 SM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점에도 SM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때 그나마 열심히 하는 게 저여서 제가 SM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엄청 대단한 걸 한 건 아니라 그냥 제 위치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제 방향성 어디였다고요? 저 SM을 목표로 계속 왔기 때문에 SM이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FC 생활하면서 그냥 애들 안 되네. 그냥 FC로 살아야겠다. 사람 관리 힘드네.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사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도 혼자 하면 자영업이고 사람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극복해내자. 전 이런 마음으로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갔기 때문에 8명 SM이 됐습니다. 2022년 10월에 분할하고 첫 팀 업적이 1000 AMP였습니다. 제 업적이 800이었고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네. 그냥 진짜 좀 말도 안 되게 작은 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래도 나는 계속 꾸준히 하면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험 영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험 영업을 넘어서 사업이라는 거는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면은 일정 부분에 무조건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해줬냐면 정미애 씨가 얘기해줬거든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마마 보이는 아닌데요.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보험하면 뭐 사람 잃는다, 뭐 빚진다, 뭐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저도 약간 마이웨이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도 주변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도 순간 깨갱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우연히 어머니랑 차를 타고 가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코로나 때문에 호텔 지금 휴업해가지고 보험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윤철아 모든 사람 보험 있고 너가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하면은 좋은 일이지 뭐가 걱정이니? 리딩 지렸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업을 해보신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 되게 긍정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업을 진짜 관통하는 통찰력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죠. 저는 그게 새겨진 거예요. 그래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럼 저는 그거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뭐 생긴 건 좀 나쁘게 생겨 보여도 제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22년도 이렇게 SM이 되고 2023년도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키포인트, 제가 이제 달라지는 포인트였는데 제가 SM이에요. 그리고 저 책임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FC들한테 제가 SM으로서 어떻게 보이고 싶을까요? 멋있게 보이고 싶고 또 잘하는 사람.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비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 먹으러 갔는데 야 엠빵 하자 5,000원씩 보내. 야 너 햄살이 추가했어?
2,500원 더 버네. 막 이러면 비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돈을 좋아서 번다기보다 돈 없는 게 싫어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그럼 제가 2023년에 뭐에 집중했을까요? 네,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가 이제 영업으로 치면 3년쯤 됐을 텐데 전 영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도. 왜냐? 진짜 그때 제가 그 스치면 계약, 스치면 소개, 눈 마주치면 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영업이 너무 잘 돼. 일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건데? 영업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건데?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2억 3천을 벌었습니다. 너무 낮은 수치인가? 별로. 다들 2억 3천 이상 버시죠? 반겨주세요. 저 이때 29살이었어요. 29살인데 2억 3천 벌면 잘한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저는 이것 또한 사업에 대한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 목표를 뭘로 정한 거예요? 돈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돈을 그래 일단 2억은 벌어야지. 1억은 뭔가 좀 이제 엣지해서 1억 벌어가지고는 자랑할 게 안 돼. 요즘에 뭐 SM들 뭐 2억 벌어도 자랑할 게 안 돼. 제가 4억 넘게 벌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제가 2억을 벌어야겠다. 23년도에 제가 2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24년도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 벌어야겠다? 3억 벌어야겠다. 왜냐면 작년에 2억 벌었으니까 올해 3억 벌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미친듯이 돈만 쫓고 영업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저의 은인이신 도입자 박태환 지점장님께서 갑자기 어깨를 턱 하시더니 민철아,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버는지에 좀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이게 오늘의 제가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얼마를 버냐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버냐인 거죠. 근데 제가 연봉 3억이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럼 전 그때 당시 이랬어요. 자, 연봉 3억을 찍으려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돼요? 2,500 벌어야죠. 네. 그럼 내가 이번 달 2,500 벌었어. 오케이. 달성. 근데 이번 달에 팀 업적이 한 4,000 AP 나와. 그럼 오버라이딩 한 800이네. 그럼 내가 1,700 영업 뛰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얼마를 버는지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보고 어떻게 버는지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맞아. 나 예지에 사업하러 왔지. 그러니까 약간 방향성이 제가 어긋났던 거죠. 분명히 처음에는 SM이라는 좋은 방향을 본 건데 이거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을 일구는 게 중요한 건데 SM 돼버렸다고 달성했다고 생각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돈을 얼마 버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온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보험 영업하면서 막 10년, 15년 동안 CW 2000주 하고 싶으세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 계세요. 지금 신한라이프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2010년도 12월 코드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모르는 분이었는데 우연히 이제 모임 자리에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여기 해병대 선배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해병대 나왔는데 그 해병대 다른 선배님이 야! 신예병! 여기도 해병님이시다. 인사드려라.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필수 똑바랐습니다. 1185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무슨 일 하니? 그래서 네, 지금 보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회사 어디야? 저 애들금융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민호 우리 사장님을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몇 년 코드라고요? 2010년 12월 코드. 그러니까 ING생이었는데 남민호 사장님이 영업하던 시절에 같이 영업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남민호 대단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 지금 뭐예요? FC예요. 얼마 전에 인스타 스토리가 올라왔습니다. 3W 125주 달성 감사합니다 고객님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보다 가장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보험 영업을 15년 하면서 3W 최근에 또 125주를 달성했다고 자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분도 보험 영업을, 그러니까 보험업을 그냥 영업으로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남민호 사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남민호 사장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컨벤션에 올라오죠. 3W 1000주 달성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비전입니까? 따라가야겠지만 물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사장님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 지금 내일도 C플랜이 8개가 잡혀있고요. 키맨이 128명입니다.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비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뭐하러 온 거예요? 사업하러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아 맞아 나 사업하러 왔지 어떻게 버는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리크루팅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제가 8명, 10명 정도 되는 작은 팀의 SM으로서 돈 버는 데만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아 이제는 진짜 사업을 하자.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채용을 해서 조직을 키운다는 거고 조직을 확장시키는 게 사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분할을 하는 거고 저희 업은 제가 쉽게 정의를 해드리면 분할 사업이거든요. 분할 사업. 지금 몇 시인가요? 8시 46분. 8시 46분. 9시 반에는 제가 무조건 끝날 수 있게 좀 그 15분 정도 되면 꽹가리를 쳐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그 잘못 엑셀 밟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9시 반에 가고 싶잖아요. 그쵸? 네, 9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분할 사업이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팀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뭘 했냐면은 가이아를 봤어요. 가이아를. 제가 사실 영업하면서 가이아를 안 봤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못하니까. 나 낮은 곳에 있는 거 뭐하러 확인해. 근데 제가 그때 가이아를 왜 봤냐면은 잘 되는 사람들은 왜 잘 될까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이아를 봤어요. 그럼 SM 1등부터 10등까지는 뭐였을까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잘생겼다? 그럼 안 되죠. 1등부터 10등 SM들, 잘 나가는 SM들의 공통점. 팀원이 많다. 그쵸, 팀이 많다죠. 빅팀이었어요. 최소 20명 이상, 대부분은 3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여기에 와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 보완을 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제가 방향성을 잘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잘 되는 SM이 돼야 된다. 다시 사업에 대한 재정의를 한 거죠. 내가 사업 분면에 있다고 깝치지 말고 잘 되는 SM이 돼야겠다. 근데 잘 되는 SM들의 특징은 뭐다? 30명 빅팀이더라. 그래서 오케이! 빅팀이 되어야겠다. 목표 설정을 하면은 갑니다. 그래서 제가 큰 실수를 해요. 제가 혼자 빅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해야 돼? 팀원들한테. 근데 예를 들어서 지영님 CIS 잡아보세요. 하실 거예요? 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시책을 걸었습니다. 큰 시책을,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제가 CIS를 보면은 10만 원을 주겠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그리고 연수원에 입과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코드가 나오면 70만 원을 주겠다. 이름하여 100만 원 프로젝트. 네. 코드가 나오면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근데 갑자기 저희 팀에 그 지금 이제 ASM 하고 있는 친구인데 예를 들어서 우계라고 해볼게요. 우계가 갑자기 미친듯이 CIS를 잡아요. 이 새끼가 아,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영업은 안 하고 CIS만 잡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 이것도 황당합니다. CIS 대상자가 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썸녀야. 근데 이 친구가 액션을 잘해요. 약간 그 챔프본부의 피가 흐르는 애예요. 저는 하늘본부인데 챔프본부의 피가 흐르는 친구야. 액션을 봐.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이제? 네. 막 그 여자분한테 야 본부장님 오셨잖아. 빨리 인사드려. 뭐해 너?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일단 식사부터 하러 가시죠. 갑자기 막 명인 등심 이런 데 가. 100g에 4만 원. 셋이 밥 먹었는데 막 45만 원 나와. 근데 제가 야 개새끼야 카카오페이로 보내라 진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전 떨어지니까. 그래도 저 2억 3천 벌잖아요. 그래 순정아 그래 카페로 이동하자. 그래서 막 CIS를 이제 막 이런 CIS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똥TV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런 CIS를 봤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3W를 해요. 뭘로? CIS로. 여기서 이거 뜨끔하시는 SM님들 계실걸요? CIS 3W 안 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우가 처음으로 한 주에 3번 CIS를 보게 된 거예요. 저 원래 그 전에 한 달에 한 번도 CIS를 안 봤어요. 근데 시책을 잘못 걸었더니 CIS가 한 주에 3개가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우개만. 그것도 다 다른 여성분들. 네. 하여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RP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RP 막 예를 들어서 종신 RP나 저축 RP 이런 거 막 한 달, 두 달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어떻게 돼요? 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한 주에 그냥 7번 종신 저축 RP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RP가? 날카롭죠. 그래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제가 CRS를 3번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구나. 근데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말을 4시간을 걸려서 하는 거구나. 계속 명등심을 사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야겠다 해서 제가 CIS를 정형화시켜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받아 적으세요. 네, CIS RP를 정형화시켰습니다. 정형화. 그러니까 RP 잘하는 조직들은 RP가 똑같아요. 정형화가 돼 있어. 그래서 교육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타벅스를 나트랑에 가서 먹어도 맛이 똑같거든요. 신기해. 그 정도로. 좋은 프랜차이즈인 거잖아요. RP가 똑같은 거 아니야. 레시피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그때 CIS RP를 정형화시켜서 이름하여 제가 4444 RP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정형화를 시켜서 교육을 한 거예요. 첫 번째 4 뭘까요? 맞추시는 분께 제가 기프트콘을 보내겠습니다. 승준님 하나 지금 정립하셨고 직업서면 누구예요? 네, 성함이? 정원님? 가든? 메인 가든? 네. 준이 6월인가요? 6월에 이긴다? 6월 기대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직업 4면 자 다음 4는 뭘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라이프 사이클? 비슷해요. 네. 4대 자금 인생의 4대 자금 뭐예요? 직업 4면 여러분들 너무 알잖아요. ESPI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 4대 자금은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4대 자금? 결혼 두 번째 집, 주택자금 세 번째 교육자금 네 번째 노후 비자금 그거는 죄송한데 7대 자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4대 자금만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혼, 집, 교육, 자녀, 육아죠. 그리고 노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직업사문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네가 근로자로 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분만 나쁘죠. 제가 그랬었어요 FC 때. 야, 너 투정거리지 말고 근로자로 이러면서 정말 나 별로였다. 친구가 어느 날 얘기하면 윤철아 나 너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기분 나빠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좀 자제 좀 해줘. 고맙다. 네, 좋은 친구죠. 직업 4분면에서는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직업 4분면의 포인트? 어디로 가자? 네, 우측 분면으로 가자인 거잖아요. 좌측 분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그럼 우측에 B는 사업소득인 거고 마지막 I는 투자, 자본소득이죠. 근로소득은 절대 사업소득을 넘을 수 없고 사업소득은 자본소득을 넘을 수 없다. 자, 메이플 스토리로 치면은 내가 초보자인데 청 반바지 입고 흰나시티 입고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달팽이 잡아갖고 레벨 200 찍을 수 있어요? 그거 찍는 사람 있으면 진짜 미친놈이지. 그거 100년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뭘 해요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전직을 하잖아요. 1차 전직, 2차 전직, 3차 전직, 4차 전직 그렇게 해서 만렙을 찍는 거잖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저는 이 직업 분면을 빨리 뛰어넘어야 만렙을 찍을 수 있다. 결국에는 여기 투자 분면에 가서 자본소득을 만들어야만 끝나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직업 분면에서는 분면을 뛰어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어느 분면에 있어요? 근로자 분면. 그럼 근로자 분면 다음 분면은 뭐예요? S 분면 자영업이죠. 그럼 자영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얼마 필요해요? 혹시 자영업하다 오신 분 있나요? 얼마 드셨어요? 제 돈으로 안 했습니다. 누구 돈으로 했어요? 뺏으셨나? 네? 전주도 전주 돈으로. 그러면 사실 그건 본인 사업이 아닌 느낌 아닌가? 아닌가? 뺏으셨나? 강력해 보이죠, 말씀하시는. 얼마 든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었나요? 매장 하나당 1억 5천. 1억 5천. 그러니까 내가 가게 하나만 차린다고 해도 1억 5천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로자에서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건 알아요. 왜 바깥에 사람들도.
근데 1억 5천이 필요해. 100만 원씩 모아서 몇 년 걸려요? 뭐 10몇 년 걸리는 거죠. 중간에 결혼하면 2년 연장, 집 사면 10년 연장, 이렇게 해서 일로 못 넘어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일은 그쵸, 무자본으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일로 넘어오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자영업은 돈이 들어서 그 돈을 모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10년, 15년의 시간을 버리는 거죠. 근데 저희는 바로 넘어올 수 있다. 그럼 자, S분면에서 다음 분면은 사업이죠. 그러면은 요식업으로 치면은 내가 가게를 차린 게 S분면인 거고 맛집으로 만들어서 결국 뭘 해야 돼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프랜차이즈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제가 엣지에서 많은 SM님들을 아는데 그 SM님들 중에 장사하다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업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치트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은 가게 차리는데 일단 7, 8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그 가게를 차렸고 그 가게 진짜 막 하루 종일 일을 해갖고 맛집으로 만들어갖고 돈 모은 걸로 뭐를 차려요? 2호점을 차려요. 또 돈 모아서 뭐예요? 3호점을 차려요. 코로나 터졌네, 다 망했네, 다 날라갔어요. 이게 사업의 리스크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일은 시작할 때도 무자본이고 사업을 확장하는데도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성혁 SM님 집도 이쁜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 연준 AS님. 네. 혹시 이성혁 SM님께 돈 주고 들어오셨나요? 그럼 이성혁 SM님 해촉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들어오셨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내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있으면 돼요? 자신감. 또 성장. 노트북. 네. 그거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다행히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해갖고 정장이 한 번 있었고 대학원에 다녀서 노트북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비밖에 안 들었어요. 6만 원. 똑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 번 떨어졌다는 걸. 한 번 떨어졌습니다. 생명시험. 네, 어쨌든 6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제가 집도에 뽑는데 아까 그 친구들 얘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얘네를 1억 들여가지고 뽑았으면 이미 고혈압으로 이 세상 하식했죠. 근데 제가 무자본으로 했으니까 참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 직업 사업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얘기를 할 때 저는 4대 자금 얘기를 해요. 왜냐? 그 니즈가 없는 친구들 있어. 그냥 근로자로 살면서 300 정도 벌면서 만족하는 친구들한테 이거를 한번 계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엣지에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도입자인 박태환 지점장님께서 저를 2018년도에 만나서 흥국 UL을 가입시키셨습니다. 20 플러스 20, 20년도. 지금도 잘 가지고 있고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이프 사이클을 풀어주셨어요. 인생의 4대 자금을 계산을 해주셨어요. 밥값 계산, 집값, 자녀. 그랬더니 막 20억, 30억 필요한 거야. 저 그때 그거 처음 계산해봤거든요. 와, 나 지금 하는 일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 그때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고 그걸 해결하고 있어서 저는 이 사람 쫓아서 온 거거든요. 이해돼요? 이 라이프 사이클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는 리크루팅 니즈 신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대 자금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하는 거예요. 그 아까 도입자가 도입원이 계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재광님. 재광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할 때 얼마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결혼할 건데 결혼 해야 되냐 결혼식 그거? 우리끼리 소소하게 하자. 여기 앞에 청계타운에서 말 돼요? 바로 떠납니다. 네. 최소 그래도 그럴싸하게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제가 언니 5천. 네. 제가 제 와이프랑 저기 신도림 라마다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직도 와이프가 저를 리딩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더라고. 인철 씨 가만히 찾아오면 사람은 창문으로 도망간대. 그렇구나. 도망가지 않도록 잘 해볼게. 한 번 싸웠어요. 크게 결혼 준비를 하다가. 왜냐면 저 와이프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저 아무것도 없던 F 시절부터 저를 만나서 제가 SM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다 기다려줬고 지금도 지금 만삭이에요. 근데 지금 집에 혼자서 저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땐 좀 안 좋았어. 성장한 거죠 와이프도. 그때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이거 제일 나쁜 거 알죠? 남자들은 비교 안 해. 죄송합니다. 제가 젠더 이슈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친구 와이프들이 긁는 거야 자꾸. 그래서 윤정아 너 결혼의 한 방은 뭐야? 제대로 꽂았죠? 그 인중에 그냥 꽂아버린 거죠. 너 결혼의 한 방은 뭐야? 근데 저희가 한 방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다 괜찮게 했지.
한 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한 명은 뭐 메리어트에서 했고 한 명은 뭐 그 결혼 사진을 무슨 전지현 작가가 뭐 찍어줘서 뭐 1,000만 원이 뭐니 뭐 지금 빌라 살아요 어쨌든. 예. 하여튼 그때 그 친구가 리딩을 해줬어요 와이프가. 그래서 우리 딸은 나중에 꼭 신라 호텔에서 결혼시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5천 정도 필요합니다. 예. 뭐 1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럼 집은요? 재광님 어디 살고 싶으세요? 고르자면 서울에 살고 싶죠. 서울 어떤 주거 형태를 원하세요? 월세, 전세, 매매. 매매가 좋죠, 그쵸? 그러면 빌라 살고 싶으세요?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네. 혹시 만약에 결혼한다면 자녀도 낳고 싶다는 생각 있으신가요? 몇 명 정도? 2명 정도. 감사합니다. 자, 자녀 2명이 필요한 서울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결혼하신 분? 자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녀가 2명 있으면 집이 그래도 최소 몇 평 정도는 돼야 될까요? 30평대를 예, 방 3화 2, 방 3개 화장실 2개. 예. 제가 알아봤어요. 방 3개 화장실 2개에 30평대의 괜찮은 아파트 서울에 얼마일까요? 12억. 12억 정확합니다. 제가 알아봤던 게 12억이에요. 저기 남과자에 제가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한 12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아파트 12억? 애 2명 키우는데 얼마 필요한가요? 제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16억. 에? 2명 키우면 16억이요? 들어가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예를 들어서 한 명당 3억 든다고 해볼게요. 그럼 6억이죠. 그럼 노후는요? 내가 60살에 퇴직하고 90살까지 30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생활비가만 월에 200 생각해도 1년이면 2,400이고 10년이면 2,400이고 30년이면 7억 2천인 거잖아요. 근데 와이프까지 생각하면 곱하기 2니까 15억이네요. 황혼 이혼할게요.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7억 2천. 자, 4대 자금 계산했더니 대충 얼마 나와요? 한 30억 나오죠. 네. 근로자로 됩니까? 그래서 나도 여기 도전을 했다. 일로 넘어오려면 다른 거는 1억, 2억 필요한데 나는 이거 무자본이어서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엔 어디로 가야 된다? 사업. 그럼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또?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세 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사업의 4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이템, 두 번째가 자본, 세 번째가 스킬, 네 번째가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지영아 잘 지냈어? 나 강남에다 와인바 차렸어. 놀러와. 와인 한 병 내가 서비스 줄게. 있어 보이죠? 네. 지영아 잘 지냈냐? 나 파주에서 국밥집 한다. 놀러 와라. 소주 한 병 서비스 줄게. 고기 많이 넣어줄게. 없어 보이죠? 근데 강남에서 와인 파는 새끼는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에요 매달. 파주에서 국밥집 하는 친구는 월에 5천 벌어요. 와인 해야 돼요? 국밥 해야 돼요? 그쵸?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템은 결국에는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된다? 유리한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뭐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함인 거잖아요. 시간적 자유, 금전적 자유. 그러면 유리한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떤 선택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쵸? 있어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거나 익숙한 아이템을 선택을 하죠.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 유리한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들으면은 와 빌드업 지렸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업으로 팔려면 자본이 필요하죠. 자본. 첫 번째는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익숙한 아이템을 선택하고 초기 자본만 생각하고 뛰어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PT를 했으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무슨 사업을 많이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헬스장 PT샵이죠. 근데 호텔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거야. 무조건 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제가 PT샵을 차렸는데 강원도 원주시 흥하면 매질에 가서 차려요. 어떻게 됩니까? 나 할머니들이 와서 나 허리가 아픈데 운동 좀 알려줄 수 있나? PT 1회에 10만원입니다. 에? 평생 10만원? 안 되죠. 어디다 차려야 돼요?
서울에 차려야죠. 강남, 한남동, 용산, 뭐 여의도 이런 데다가. 그럼 거기다 차리려면 초기 자본 얼마 필요할까요? 2억 3억 필요하겠죠. 그럼 그 돈 모으는데 또 몇 년 걸리나요? 10년 15년 걸리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차렸어요. 아 이거 내가 또 슬픈 얘기 하나 해야겠네. 집중도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형 중에 주찬이 형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94년생인데 이 형님 82년생, 정말 띠동갑 나는 형님이었어요. 제가 호텔 트레이너 할 때 선배님, 저를 너무 잘 챙겨줬어요. 영업도 알려주시고 지금으로 치면 버즈도 해주시고 자기 막 고객도 주시고 막 이런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텔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 주찬이 형 어디 갔어요? 야, 너 얘기 못 들었어? 주찬이 학동에다가 PT샵 차렸잖아. 그때 제 나이가 27, 이 형님 나이가 39살. 그러니까 이 형 어떻게 한 거예요? 저처럼 20대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십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학동에다가 PT샵을 차린 거야. 언제? 2020년에. 벌써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들? 12년 동안 내가 돈을 모아서 코로나 때 하필 PT샵을 차렸네. 이 형 진짜 실력이 있고 인맥도 많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그냥 재난이잖아요. 재해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의 시작이죠. 근데 내가 12년 동안 돈을 모아서 이걸 시작했는데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없죠. 어떻게 했을까요? 대출을 받죠. 사업자 대출, 코로나 대출, 신용대출, 주변 사람들 대출. 그래서 2년, 3년을 버티다 결국에는 폐업을 했어요. 제가 이 형님을 보면서 배운 게 이거 초기 자본만 있으면 안 되고 현금 흐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코로나가 터졌어. 내가 지금 월에 마이너스 700, 800인 상황이야. 근데 제가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현금 흐름이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럼 버틸 수 있어 없어? 버티죠 저는. 마이너스 7, 800인데 난 1000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주변 가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럼 저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싸게 인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고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초기 자본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스킬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시는 거 RP 맞죠? 네, 세일즈, 뭐 마케팅, 브랜딩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세일즈야. 오늘 이성현 선생님이 프라다 들어가셔가지고 옷 안 사시더라고. 직원이 세일즈 못해 내가 봐도. 막 옷 대면서 되게 안 어울린다는 표정을 짓던데. 죄송합니다. 분위기 좀 띄우려고 액션 좀 쳤습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네. 세일즈를 못하더라고. 근데 이거 제가 실화를 얘기해볼게요. 어떤 사업을 하든 세일즈 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DB 1000개를 사서 지금 RP 못하는 신입한테 줬어요. 할 수 있어요? DB는 마케팅이잖아요. 네, 마케팅으로 만들어낸 거잖아. 근데 결국 본질적으로 세일즈를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뭐다? 세일즈다.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거절 처리로 많이 쓰는데 나 영업은 좀 이랬을 때 어차피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영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요. 누군가 저한테 야 윤철아 너 왜 영업을 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사업할 거고 사업하려면 영업할 줄 알아야 돼. 맞죠? 영업하기 싫어라는 사람한테 거절 처리하는 겁니다. 마케팅 브랜딩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죠. 사람은 제가 뒤에 조금 이따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돈에 대한 네 가지 능력이에요.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지키는 능력, 불리는 능력. 자, 일단 첫 번째로 돈을 벌지 못하면 다음 대화가 안 됩니다. 돈을 못 버는데 무슨 돈을 모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너무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러니까 쿠션을 많이 쳐요. 왜냐면 너무 저 원래 되게 때려박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지금 랩핑 느껴지세요? 귓가에다 때려박는 저의 랩핑? 네, 원래 제 성격도 되게 직관적이어서 사람들한테 뼈를 때려요. 사주 보러 가니까 그러더라고. 홍대에서 타이밍이라는 사주를 보러 갔는데 제 사주 보시더니 사람들 맨날 말로 패죠? 네. 뼈대 있는 말 좀 그만하세요. 네. 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팀원들 리딩 할 때도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성장했겠죠? 어쨌든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돈에 대한 직관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전에 김승호 회장님 아시죠? 제가 이거 돈에 대한 4가지 능력,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좀 너무 때렸어. 이러더라고. 청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냐, 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무슨 소리야. 돈 버는 일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제 어린 마음에 너무 좀 사람이 너무 돈돈거리는 거 아닌가. 팩트긴 하죠.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구석기 시대를 한번 쿠션을 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구석기 시대예요. 여러분들 생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수렵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목숨을 걸고 나가갖고서는 사냥을 해봤어요. 근데 승준님은 무섭다고 여기 앉아 있었어. 그럼 저는 한쪽 팔이 잘려서 왔어요. 근데 여기 할아버지 좀 먹이 살리려고 사냥해와서.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나한테 쉿 장난 아니야. 아 임철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구석기 시대로 치면. 제 승준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막 무서워 저는 사냥 배우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구석기 시대에서 사냥을 못하고 채집을 못하면 수렵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주의에서는 무슨 능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돈 버는 능력. 돈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한 4가지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버는 능력. 그러면 이런 거죠.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200을 벌어도 돈 버는 능력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있나요? 없죠. 죽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인타임 보셨어요? 저스틴 팀버레이크 나오는 거? 거기서 보면 어머니가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시는 분? 시간이 없어서. 왜요? 시간이 왜 없죠? 버스 값이 올랐어요. 어제까지는 30분이었는데 갑자기 버스 타려는데 1시간입니다. 에? 저 30분밖에 없는데요? 물가가 올랐습니다. 갑자기 동공지진 개 뛰어. 목숨을 걸고. 그래서 막 맞은편에서 저스틴 팀버레이크 달려와봐. 엄마! 죽어요 눈앞에서. 물가 상승을 못 이기고 죽었죠.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은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돈을 벌었을 때 돈 버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짜리 집 사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12억. 근데 집값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좀 좋겠는데 내려가면 좋겠고. 근데 계속 오르잖아요. 자,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12억짜리 아파트는 매년 얼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3,600만 원씩 올라갑니다. 내가 300만 원씩 저축하면 3,600 저축하는 건데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죠. 똔똔이니까. 그럼 제가 400만 원씩 저축해서 1년에 4,800 저축하면은 1,200만 원 따라간 거예요. 1년에. 그럼 10년이면 1억 2천, 100년이면 12억. 100년 걸리네 사는데. 이해되세요? 내가 어떤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돈을 벌었을 때 돈 버는 능력이 있는 거다. 근데 근로자로 그게 돼요? 여러분들 근로자 할 때 연봉 협상할 때 생각해보세요. 몇 퍼센트 올려줘요? 3%, 5% 올려주죠.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능하다. 어디로 와야 돼요? 내가 하는 만큼 버는 일을 하거나 사업적인 구조를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모으는 능력. 제가 여러분들 좀 뼈대 있는 말 좀 해도 됩니까? 네. 여러분들 차월수 곱하기 100만 원 해보세요. 그 돈 있으면 그래도 제가 돈 좀 모았다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 차월수 곱하기 100만 원을 했는데 그 돈이 없다? 그럼 뭔가 지금 돈 모으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몇 차월이냐면요. 지금 6년 됐으니까 72차월 됐네요. 6년 아직 되진 않았는데 저는 현금 5억 모았습니다. 그 이상 모았죠? 네. 근데 저도 바깥에서 돈 모으는 능력 없었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엣지에 와서 배운 거죠. 왜? 내 선임자들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하는 걸 봤거든. 여기 옆에 건물 완공돼 있잖아요. MIT. 그 얼마에 사신지 아세요? 60억.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300억. 네. 돈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키는 능력.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았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어. 투자 사기를 당했어. 저는 완전 싹 튀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뉴스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전세 사기 당해서 자살했대. 왜 죽어? 그냥 돈 벌어서 살지. 근데 제가 경험을 했어요. 간접 경험을. 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소주 먹다가 우는 거예요. 야, 너 왜 울어? 저러다 전세 사기 당했다. 얼마? 1억 3천. 근데 그 친구 월급이 250이에요. 100만 원 저축해도 잘하는 거거든요. 100만 원씩 저축해서 1억 2천 갚으려면 몇 년 걸려요?
10년. 그럼 그 친구 나이 몇 살이야? 40이 넘어요. 내가 눈앞에서 그 친구 얘기 들으니까 아,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 근데 물론 전세 사기 친새끼들이 나쁜 놈들이고 코인 사기 막 투자 사기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능력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애지를 다니는데 전세 사기 당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막 유사수신 당할 일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리는 거 이미 회사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럼 저 이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에즈에서 배웠다. 그래서 막 이런 막 직무 설명회 할 때 막 에즈 금융서비스 부자사관학교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진짜 그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27살에 이 회사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이 와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이제 낳고 그리고 제가 집을 샀고 서울의 아파트를 다 여기 안에서 한 거다. 그러면은 제가 완성한 4444R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이템으로 제시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네. 네, 보험인 거죠, 보험. 근데 바로 보험 얘기하면은 또 뭘 해야 된다? 뭘 쳐야 된다? 쿠션을 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좀 하고 이제 몇 시죠? 17분. 13분 남았냐? 그렇게 해서 직업 4분면 우리가 근로자로 살면은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4대 자금만 생각을 해봐도 근로자로 답이 없다. 그래서 결국엔 사업을 하려면은 유리한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고 스킬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 이거 있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아니 내가 여러분들 살 빼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하고 식단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죠.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안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 보험이란 아이템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보험업 같은 경우는 금융업 카테고리에 들어가거든요. 지영님, 은행 어디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신한은행 쓰거든요. 이 카카오 이런 거 나오면 좀 당황스러워. 자, 신한은행 있죠. 신한라이프 있죠. 신한투자증권 있죠. 합쳐서 신한금융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은행, KB라이프, KB손해, KB투자증권 합쳐서 KB금융그룹, 김연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메이저 금융사들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를 다 끼고 있다. 그러면 얘네는 누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 기업들은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은행은 뭘로 돈 벌어요, 여러분들? 예대마지로 돈을 벌죠. 그러면은 대출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몇 명 있을까요? 3천만. 뭐 2,500만에서 3천만 정도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은행에 예적금 대출하는 사람이 3천만인데 주식하는 사람은 이거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한 1,000만? 그럼 보험은요? 네, 4,500만. 자, 어느 시장이 가장 큰 거예요? 보험 시장이 가장 큰 거 맞잖아요. 나는 보험 없는데? 너 차도 없냐? 긁었죠? 네. 자, 보험 시장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식이 안 좋은 거죠. 그럼 그 인식이 보험이라는 일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그 보험을 불법으로 정의해서 나라에서 금지를 시켜야지.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외가 쪽 친척들은 다 외국에 살아요. 캐나다, 미국, 호주. 그런 친척들, 이모들, 친척형들이 와서 윤철 브로, 너 한국에서 무슨 일 하고 있지? 이러고 나 그 보험 영업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 이러면은 인슈런스 굿 이런 반응을 해요. 반대로 친가 쪽으로 가잖아요. 고모가 윤철이 너 요즘 무슨 일 한다 그랬지? 저 보험 일해요. 고모. 너는 내가 왜 대학원 박사까지 나와가지고 보험 일을 하고 있니? 인식이 너무 안 좋아. 보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인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 인식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설계사들 때문에. 그 설계사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험의 인식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럼 에즈가 망했겠죠. 누구예요, 이 설계사들? 다른 설계사. 네, 원수사 아줌마들이죠. 제가 저희 와이프의 큰 이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 와이프가 저를 만나기 전에 보험이 큰이모한테 가입되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임장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으니까 이모한테 보험 하나 가입해야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윤정이 착한 윤정이가 이모 조카라고 만만하세요? 엄마 없는 건 알겠는데 뭐 그딴 식으로 구닥다리 영업을 하세요. 불편하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얼굴 보고 살지 맙시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보험이랑 잠깐 알아볼래 했는데 이모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뭐라 그래 이모가? 내가 그럴 줄 알고 꺼내. 뭐야 노스트라다무스야?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지가 뭔 듣자고. 그리고 판 깔아놓고 영업하잖아요. 20만원, 15만원, 10만원. 20만원 너무 비싸지? 10만원 도장이 부족하니까 15만원 하자. 민정이도 좋아요. 그리고 디비손에 원수사 설계사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비교도 못 해보고 원가대로도 가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서 보니까 암진답이 2천 나와.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이 3천인데.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 다시 팩트로 가서 보험이 필요 없는 금융상품입니까? 아니요. 5천만 국민들 중에 4,500만이 무조건 가입하고 있는 필승 금융상품이에요. 근데 그냥 이 설계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원수사에서 일하는 설계사들이 원수사는 비싸게 팔고 적게 주거나 안 주는 게 좋으니까 설계사들이 그렇게 배워서 고객들이 그렇게 가입시키니까. 근데 저희는 반대로 하는 일이죠. 저렴하고 좋게 해주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 얼마에 보신다고요? 10,000원? 5,000원에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왜 10,000원에 보고 계세요 넷플릭스를? 넷플릭스 사람한테 가입하셨죠? 저는 모든 플랫폼을 다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넷플릭스 애들은 10,000원에 보는 걸 원하겠지.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일에 대한 컨셉을 풉니다. RP를 풀어요. RP를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일이 좋은 일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유리한 일이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 제가 첫 번째로 그 영업을 타겟팅했던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제 선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제 대학원 박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통계학일 수도 있고요. 멍청한 새끼들은 부정적입니다. 똑똑한 애들은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얘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멍청한 친구들은 착한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멍청해서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방어기지가 세. 근데 똑똑한 애들은 일단 얘기를 들어요. 왜? 자기 똑똑하니까 자기를 믿거든. 그래서 제가 제일 똑똑한 제 친구 승민이한테 연락을 합니다. 승민아,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내가 보험 일을 시작했거든. 근데 내 주변에서 너가 가장 똑똑한데 내가 하는 일이 어떤지 한 번만 들어봐 줄 수 있겠니? 그래, 똑똑하니까 뭐라 그래? 들어봐 줄 수는 있지.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일하다가 지금 미국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느껴지세요? 근데 그런 승민이조차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었을까요? 5손가락 안에 끝나죠. 엄마, 친구, 이모, 고모, 외숙모, 교회 집사님. 승민이 같은 경우는 엄마 친구과에 속합니다. 삼성생명단일 엄마 친구한테 보험 가입해서 25만 원 내고 있더라고. 삼성생명에 25만 원. 주계약 뭘까요? 사망. 네. 리빙케어. 중대한 질병일 때만 나오는. 실비는 2만 원, 주계약 20만 원. 그래서 물어봤어요. 승민아, 너 혹시 나쁜 생각하니? 너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니? 왜냐면 얘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거든. 그랬더니 제 RP 듣더니 야 윤철아, 야 나 이거 이런 거 몰랐어. 야 너가 해줘. 그래서 제가 승민이 보험을 10만 원에 바꿔줍니다. 누나 소개를 받아요. 누나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똑같이 돼 있죠. 삼성생명 리빙케어 25만 원. 누나 간호사야. 아주 좋아. 보험 니즈 아주 강력해. 그래서 10만 원 계약 체결했어요. 딸이랑 아들 설득됐어요. 누구 만나요? 아빠, 엄마.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풀어주는 거예요. 계약 사례를 되게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고객한테. 아빠는 사업하시는데 보험이 17건 가입되어 있고 100만 원 되고 계셨어요. 주변에서 운전자 하나만 해줘, 화재 보험 하나만 해줘, 간병인 하나만 해줘, 치아 하나만 해줘. 이렇게 해서 보험이 17건에 월납보험료 100만 원인데 보험금 수령 이력은 0. 한 번도 청구해본 적도 관리받아본 적도 없어요. 어머님 50만 원 내고 있고, 아버님 제가 50만 원 정리해드렸어요. 어머님 30만 원 정리해드렸어요. 자, 200만 원 내고 있던 가족 제가 얼마에 세팅해줬어요? 100만 원. 좋은 일 맞아요? 맞죠? 그냥 여러분들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 보험 있고 우리가 그거 좋게 해주는 거니까. 아무리 개거품을 물고 뭐 눈이 뒤집어져도 걔도 보험 있어요. 침착하세요. 잘 달래세요. 네. 머리 조금씩 쓰다듬으면 침착합니다. 그 강아지들 막 짖는 애들 안 물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누굴까요? 삼성생명 설계사. 받았어요. 신인철 설계사님 되세요? 누구세요? 저 이승민 씨 가족 그 설계사인데요. 여기 가족 보험 왜 다 건드셨어요? 승민이는 지금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데 사망보험에만 25만 원 내고 있길래 제가 전보험사 비교해서 10만 원에 암이랑 뇌랑 심장이랑 상해담보랑 수술비랑 넣어서 세팅해줬는데 문제 있나요? 당황하셨죠 어머님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달 됐는데요? 2달 된 놈이 뭐라! 끊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머님이 삼성에서 20년 일하셨대. 어쩌라고. 나 LG에서 2달 일했다. 누가 이겼어요? 저는 거기서 진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아 되는 일이구나. 나 2달 일했는데 20년 경력을 내가 이기는구나. 왜? 그 사람은 무기 하나 들고 싸우는데 나는 40개 들고 싸우니까 질 수가 없는 싸움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유 나 됐다. 또 다른 얘기 하려고 근데 안 돼 시간이 없어. 자 좋은 일이고 유리한 일인 거 이해했어요? 근데 내가 보험 봉사단은 아니잖아. 에즈 유니셰프는 아니잖아요. 그럼 저 여기 왜 왔어요? 돈 벌려고 왔죠. 월납보험료 100만 원 받으면 저 얼마 벌어요? 최소 1000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벌죠. 돈 많이 버는 거 맞죠? 근데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돼요? 사업이 된다. 네. 어떻게 사업이 돼요? 여기서 쿠션 쳐야 돼 안 쳐야 돼? 쳐야죠. 여기서 또 바로 직관적으로 너 오버라이딩이라고 들어봤어? 너 다단계 아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리크루팅 시도를 했을 때 자꾸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거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를 잘못 들고 있거나. 자, 가야 되는데. 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와이프가 만삭이어가지고 제가 뉴욕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자 10년 차례 파스타를 제가 차린다고 해봤어요. 제가 양식 조리 기술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파스타 가게를 차려요. 얼마 필요해요? 여기 영등포 시장역에 차릴게요. 1억? 100만 원씩 몇 년 모아야 돼요? 10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일로 넘어오는 것도 힘든 거야. 자 제가 10년 걸려갖고서는 10년 차례 파스타 차렸어요. 맛집으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죠. 세일즈 해야 돼 안 해야 돼? 마케팅 해야 돼 안 해야 돼? 브랜딩 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람 채용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10년 차례 파스타를 차려서 맛집으로 만들었어요. 이성의 선생님이 들어서 먹어보더니 개맛있다. 야 미쳤다. 야 화랑지점 다 나와. 10년 차례 파스타 먹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줄을 서게 된 거야. 근데 갑자기 거기서 부정이 와 있는 FC가 나도 이거 차려볼까? 혹시 신인철님이세요? 네 제가 신인철인데요. 혹시 월에 얼마 버세요? 저희가 뭐 월 매출이 한 2억 정도 나오는데 순수 마진은 40%니까 월에 한 8천 정도 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차릴 수 있나요? 맛집이 되면 무슨 문의가 들어온다? 가맹 문의가 들어온다. 갈 시간이 됐나? 네, 차리는데 10년 걸려요. 1억 모아야 되니까. 자 이성혁 예스님이 가맹 문의했어요. 저 뭐 요구해요? 어디다 차리실 건데요? 구로요? 1억 가져오세요.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차렸어. 그래서 이성현 S님이 10년 차례 파스타 2호점을 차려갖고 월에 2,000씩 벌어. 근데 제가 로열티로 200 가져가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잖아요. 이거를 먼저 예시로 풀어주고 나서 저희 일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착한 일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10년 차례 예지금융 서비스를 차려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무자본이죠. 생명보험 한번 떨어서 6만 원. 네, 저자본. 네, 무자본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맛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영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죠. 그럼 맛집 때문에 무슨 문이 들어온다고요? 가맹 문의. 그럼 그때부터 가맹이 들어와. 그럼 제가 또 돈 요구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무자본으로 차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 한 60호점까지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외부에서 유식업을 했으면 60호점까지 차릴 수 있을까요? 33살이라는 나이에. 불가능했겠죠. 왜 가능한 거예요? 이 아이템이 유리한 아이템이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고 유리한 일이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되는 일이다. 근데 이게 무자본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약간 조금 재미 요소가 들어가요. RP도 너무 진지충들은 계약이 안 나와요. 고객을 한 3번 정도는 웃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험 설계사 일하는데 5년 걸리면 하실 거예요? 저희 누나는 회계사거든요. 저희 누나 회계사 되는데 5년 걸렸어요. 제가 보험 설계사인데 5년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혹시 시험 합격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3달 넘어가는 사람은 해촉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이고 유리한 일인데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업이 되면서 무자본인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 컴온. 그리고 여기서 클로징이에요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약간 FC 분들도 기껏 막 보장 분석하고 증권 분석해가지고 보장 분석표 짜가고서는 가입자에서 다 설명 다 출력해가지고 가서 막 설명해줘. 고객님 이거는 미래에 쓰세요 케어보험 이런 거 막 설명 다 해줬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고객님 가입자에서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클로징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하시죠. 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CIS를 다 보고 고객님 안 할 이유 있나요? 없죠. 그럼 일단 하시죠. 일단 시험 먼저 보시죠. 연수원 먼저 가시죠. 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3월 16, 17, 18일에 뭐 하세요? 아직 뭐 없는데요? 연수원 가시죠. 연수원 날짜입니다. 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제가 만든 CIS RP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형화 시켰잖아요. 저 이거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하는데 막히는 거 있어요? 많이 한 게 느껴지죠? 제가 작년에 CIS 몇 번 봤을까? 제가 리크루트 그래도 1등 했는데 한 100번 이상은 봤겠죠? 아무리 못해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듬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정형화된 CIS RP가 왜 필요하냐? 아까 제가 말했던 우계 있죠, 우계. 지 썸녀들로 CIS 잡던 친구. 제가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틈방에다가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SM님 CIS 완료입니다 하면서 얘가 판서를 쓰는 걸로 찍어서 올렸거든요. 나 소름이 끼쳤어. 전 제 종이를 가져간 줄 알았어. 나랑 판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저랑 계속 CIS를 보더니 제 RP를 따라하더라고. CIS RP를. 이해되세요? 내가 FC 맨날 조인업 데리고 다녔더니 얘가 어느 날 혼자 RP를 했는데 그 판서가 나와 똑같을 때 그 너는 이제 청출 어람이다. 내 품을 떠나라.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사업이 확정됐던 이유는 저 혼자만 CIS를 할 줄 한 게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정형화된 CIS RP를 배워서 그걸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도 뽑기 시작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이 커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CIS를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직무 설명이 하실 수 있는 분, 네.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사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순간이 오는 거고, 채용을 하다 보면 교육을 하는 거고,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조직이 성장되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거죠.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30분 됐나요? 네, 이거 하고 갈게요. 마지막은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자, 사람에 대한 능력은 첫 번째는 채용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능력이에요. 제가 만약에 신윤철 파스타에서 주방장을 구했는데 요리를 못해. 잘못 채용한 거죠? 자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대. 그럼 내가 요리 못하는 새끼 월에 300만 원씩 주면서 요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채용 능력이 없으면 잘못되는 겁니다, 사업이. 그래서 채용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괜찮은 친구를 뽑았으면 제가 그 친구를 잘 교육을 해야겠죠. 그럼 잘 교육을 했어요. 그 다음은 예를 들어서 지영님을 제가 리크루팅을 해서 저한테 영업을 배워서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제가 아침마다 맨날 인격 모독해요. 야, 눈 똑바로 안 떠? 머리는 왜 그딴 식으로 묶었냐? 야, 다리 떨지 마. 너 왼손잡이야? 마음에 안 드네? 막 이렇게 맨날 인격 모독을 해. 그러면 아무리 저 때문에 잘 된다고 해도 나가실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에 대한 호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저는 사실 제가 전 직장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그 대표님이 저라는 사람을 채용했으니까 그런 채용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를 잘 교육해서 제가 영업을 잘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전 직장 호텔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매달 전화드리고 인사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고 하는 감사한 대표님인데 전 그분을 떠났어요. 왜? 비전이 없어서. 맞아요. 결국에는 채용을 잘하고 아무리 교육을 잘하고 그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비전 제시를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이거를 차곡차곡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곳에 올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SM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SM을 기준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지영님, 잘 되는 SM이라면 얼마 정도 벌어야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해당 SM에 귀 막아주십시오. 2천은 벌어야겠죠. 자, 근데 SM이 2천을 버는데 돈 버는 방법이 두 개잖아요. 영업과 사업. 근데 영업으로 2천 벌어. 그 비전이에요? 아니죠. 근데 영업으로 솔직히 500 정도 버는 건 되게 쉽거든요. 저도 그냥 기존 고객님들 연락만 돌려도 소개가 나오고 그냥 업셀링이나 리모델링만 해도 월에 500 이상씩 영업으로 가져가요. 그럼 사업으로 제가 얼마를 벌어야 돼요? 1,500. 그럼 내가 사업으로 1,500을 벌려면 팀 업적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로 계산해보면 7,500이죠. 지영님, 제가 꼭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혹시 지금 몇 차월이세요? 3차월. 그럼 3차월 평균 AMP가 몇 정도 되세요?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왜 3차월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6차월인 사람은 전 안 물어보죠. 저 처음에 했을 때 100만 원 벌었다니까. 없다? 지금 한 500 정도 있어요. 500 정도. 평균 500? 아니 이번 달만. 여태까지. 여태까지? 그러면은 500 AMP라고 쳐볼게요. 3차월이니까. 그럼 내 평균이 500이야. 그럼 몇 명 있으면 돼요? 15명. 맞죠?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잡아가다 보면은 나 스스로도 영업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높이게 된다는 거. 내가 만약에 평균 1000을 쳐. 그럼 몇 명 있으면 돼요? 7.5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점호는 좀 나는 솔로 같나? 하여튼 네.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분할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그냥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가 있어. FC 3명을 뽑았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ASM이 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3명을 뽑아서 ASM이 됐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SM이 되죠. 이 친구들이 다 ASM을 만들어서 다 SM이 됐어요. 그럼 전 뭐가 됩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강력한 3개의 구도만 만들어내면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3개의 강력한 구도만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직도입을 3명을 뽑았는데 강력한 사람 3명을 뽑았다. 이 사람이 다 ASM이 됐다, SM이 됐다. 그럼 지점장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모수 싸움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 사람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모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직도입에 적었을 때는 맨날 애들한테 집착했어요. 너 왜 그러니? 너 요즘 뭐 문제 있어? 너 춤은 왜 이래? 근데 왜 그래? 근데 제가 직도입을 많이 하고 팀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그런 집착을 안 하게 됐고요. 오히려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강력한 3개의 구도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잘 두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냥 SM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되는 SM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준점들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복. 제가 24년 1월에 9명으로 시작해서 30명이 되는데 1년 2개월에 걸렸어요. 20년도 3월이 됐을 때 3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직분할을 25년 6월에 아까 제 말썽꾸러기 이주연 SM 집 나갔던 이주연 SM이 돌아와서 열심히 해갖고 25년 6월에 SM 진급을 했어요. 몇 명으로? 15명으로. 왜? 제가 기준점 정해줬잖아요. 잘 되는 SM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본팀은 16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보로 31명이었죠. 그리고 제가 25년 12월이 됐을 때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분할하고 저희 본팀, 모팀이 16명이었거든요. 6월달에, 25년 6월에. 25년 12월에 몇 명이 됐을까요? 34명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처음에 3명 뽑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빅팀이 되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자, 제가 만약에 팀이 3명이에요. 야, 얘들아, 우리 빅팀 되자. 30명 되자. 이거는 리딩이 안 돼. 너무 먼 미래니까. 근데 제가 16명이에요. 야, 얘들아, 우리 직도입 1명씩만 하자, 하반기에. 그럼 우리 다시 빅팀 된다. 됐잖아.
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26년 3월에 두 번째 직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팀이 지금 25명이고 그 분할한 팀이 12명이에요. 자, 이거 반복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30명 만들어서 15명 분할, 30명 만들어서 15명 분할, 30명 만들어서 15명 분할, 30명 만들어서 15명 분할. 이거 4번 하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4번 하면 직분할 몇 개 하는 거예요? 4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분할한 SM들은 가만히 있나요? 저한테 배운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내년 3월에 지점장 진급하는 게 목표고 그때까지 최소 120명, 목표는 1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첫 달 월급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오래 걸리지 마시고 시행착오 줄여가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얼마보다는 어떻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당연히 채용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CIS-RP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만들고 적용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올해 말에는 좀 다른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 않을까. 제가 아주 꿀팁을 드리자면은 7, 8월 썸머까지 집도입 3명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0명이었어. 지영님 지금 도입은 없으시죠? 네. 지영님이 없어. 근데 내가 이번 달에 500 했네?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급여도 좀 쌓이기 시작하면은 자신감이 생겨서 너도 한번 해볼래? 노트북 있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크루팅을 하면서 CIS를 본다. 그래서 만약에 썸머 때까지 집도입이 3명이 됐어요. 지영님 포함해서. 그럼 4명이잖아요. 그럼 4명에서 같이 썸머를 달성해. 그럼 11월에 어디 가요? 썸머 여행을 가겠죠. 마음이 어떨까요? 좋죠. 확실히 프로모션 가면은 거기에 다 잘하고 긍정적인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10이 올라요. 그럼 내가 그 4명과 으쌰 야 우리 너무 잘했다. 서로 10이 생겨. 우리 또 해보자. 한 명씩만 뽑으면 8명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모션 때까지 직도입 3명 만들면 그 다음 프로모션 끝나고는 SM 진급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7, 8월 3번까지 직도입이 3명이다. 윈터 끝나고 SM이 안 됐다. 저를 찾아오세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는 안 되겠죠? 좀 어떻게 보상을 좀 해볼게요. 그래도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사업으로 확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이제 여기서 교육 끝내고 제 인스타그램은 플레임가이입니다. 플레임가이.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DM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들 평일 저녁에 이렇게 석회 와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다들 용기를 내서 도전하신 분들이니까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확신 가지시고 파이팅 하시면 좋은 날 있을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뭐 마무리 할 것도 없이 너무 완벽하게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1시간 약 2시간 가량 되는 시간 동안 석해주신 신유철 선생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사사사사 혹시 스크립트 있나요? 뭐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좀 공유 좀 해주시면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끝나가지고 일단은 여기 플레임가이 인스타 팀에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정리를 하긴 좀 그렇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어찌 보면 저도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거는 지금 시점에서 내 현 상황에 대한 부정보다는 본인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석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